안녕하세요. 저는 송하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기록이 저를 지키고 사랑이 우리를 지켜낸 이야기죠. 전북 군산 항구 인근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엔 항상 바다, 냄새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선선장이셨고 어머니는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셨죠. 폭풍주의보가 내린 어느 새벽, 저는 집 벽에 붙은 조석표를 보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뭐든 기록하는 습관이 생긴 게 말이죠. 작은 수첩의 날짜와 시간, 심지어 사람들이 한 말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하윤아, 왜 그렇게 뭐든 적어두니? 저는 대답했죠.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습관이 제 인생을 구할 거라는 걸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구급대원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던 중 혈액형란을 봤습니다. O형. 별것 아닌 것 같던 이 정보도 나중에 중요해질 줄은 몰랐죠. 군산의 바닷바람이 키워준 체력과 생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하는 습관. 이 모든 게 제 무기가 되었어요.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구급대원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매일 밤 수첩에 하루 일과를 적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야간 출동 중이었어요. 소규모 주방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직원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고요. 병원 가보실래요? 그 청년의 목소리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가게가 불탔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그 청년이 구급대 앞에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유준호라고 합니다. 준호 씨는 한식 셰프였어요. 3살 연하였지만 생각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도시락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빛이 참 좋았어요. 언젠가 사람 냄새 나는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준호 씨의 꿈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저 역시 누군가를 돕고 따뜻함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누나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족은 서로 기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죠.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준호 씨와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지친 하루도 준호 씨와 함께하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안전지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계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윤 씨가 내 안전지대가 되어줄래? 프러포즈를 받을 때 준호 씨는 반지 대신 손편지를 줬어요.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죠.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약혼 소식을 들은 준호 씨, 누나, 유나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준호야, 이제 식당 차릴 때 됐지. 개업 종잣돈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식구면 도와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유나 씨는 계속 압박했어요. 하윤 씨 월급도 괜찮다면서. 우리 가족 된 거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원은 합의와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제 월급은 제 선택으로 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기록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지 몰랐지만요. 준호 씨는 미안해했어요. 누나가 좀 급한 성격이야. 이해해줘. 저는 준호 씨를 사랑했지만 분명히 해야 할 선은 있었어요. 가족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는 저희에게 딱 맞았죠. 신혼여행 대신 제 대출과 준호 씨 적금을 모아 8평 남짓한 해질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저희에겐 꿈의 시작이었어요. 준호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요리했고 저는 퇴근 후 가게를 도왔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유나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미자 씨까지 앞세우고 왔어요. 하유나, 우리 유나가 공동구매 투자하는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가족끼리 그런 거 하나 못 도와주냐? 미자 씨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공동구매 투자라는 게 어딘가 수상했거든요. 게다가 손님들이 있는 시간에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니 난감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준호 씨 명의로 휴대폰이 여러 개 개통되어 있었고 소액 결제가 다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가족카드도 무단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 기록 습관이 빛을 발했어요. 언제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수첩에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통신사와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이 대화 녹취하겠습니다. 무단 사용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알려주세요. 가게 CCTV와 주변 상인들의 증언도 모았어요. 유나 씨 측의 무리한 요구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사용 중지와 이의제기 처리를 완료했을 때 준호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했어? 기록해뒀거든요. 모든 걸 말이에요. 그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준호 씨가 쓰러졌어요. 혈뇨와 부종 증세였는데 병원에서 A계 심경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투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준호 씨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유나 씨가 또 나타났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 모으자. 사연 좀 과장해서 써도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실만 공개할 거예요. 거짓으로 도움받을 순 없어요. 유나 씨가 써온 글을 보니 허위 소지가 많았어요. 저는 제가 기록해둔 의료진과의 대화, 진단서 내용들을 근거로 법적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금 지원은 중단하겠어요. 대신 치료 스케줄에 맞춰 돌봄과 식사 준비로 도와주세요. 경계를 세우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맞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받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어요. 준호 씨의 복약 시간, 투석 일정, 비용 흐름까지 세세하게요. 이 모든 기록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이런 일까지. 우리가 팀이잖아. 함께 이겨내자. 어느 날 유나 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더니 9살 조카 지호가 캐리어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모, 엄마가 늦는다고 하는데 언제 올까요? 지호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저희는 즉시 친인척 보호 절차를 밟았습니다.
건물주 명자 사장님이 서류를 도와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도와주는 사람이지 매달 붙어 있는 카드 단말기가 아니야. 정말 속 시원한 말씀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죠. 지호는 처음엔 위축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저는 지호를 위해 돌봄 일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언제 밥을 먹었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학교 적응은 어떤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준호 씨는 투석으로 힘들면서도 지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이모부가 아프지만 지호 밥은 꼭 챙겨줄게. 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부 요리 진짜 맛있어요. 엄마보다 잘해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준호 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신장이식 판정을 받았어요. 가족들 중에 매칭되는 사람을 찾았지만 모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O형인 저와 매칭이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주민센터에서 본 혈액형 O형.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쓰일 줄이야요. 준호 씨는 거절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못 받겠어. 당신 몸에 상처 낼 수 없어. 저는 준호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안전지대라고 했잖아.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수술 전날 밤, 유나 씨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또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 선 넘으시면 접촉금지 가처분까지 갈게요. 공손하지만 단호한 법적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술 당일 아침, 시어머니 미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셨어요. 하윤아, 미안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 내가 우리 진짜 딸이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준호 씨도 저도 회복이 빨랐죠.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겨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석이 끝나고 준호 씨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해질녘 도시락도 직장인 저염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지호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법원 조정을 통해 유나 씨와의 금전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유나 씨는 노점 보조 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언젠가 받은 걸 일로 갚겠다.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개선은 이뤄졌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어뒀던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안전지대가 된다. 그 아래 지호가 낙서처럼 사인을 해뒀더라고요. 기록은 저를 지켰고 사랑은 우리를 지켜냈어요. 경계를 세웠더니 비로소 함께 설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가는 거였어요. 지금도 매일 밤 수첩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지호의 학교 이야기, 준호 씨의 회복 과정, 가게의 소소한 일상들까지요. 이 모든 기록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닥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안전지대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말이죠. 기록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